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11월 1일 새벽 1시가 넘었는데요.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전론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태원 이 참사와 관련된 뉴스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는데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라고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거예요. 코로나 방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좋은 이런 이 방역 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 중요 기관이죠. 여기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 같았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러한 이 제언서 내용이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우리 언론에서 지금 내가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요, 이준서이가 지난번에 최종적으로 우리 윤리위원회로부터 1년 더 당원권 정지가 된 이후로 조용히 있어 왔는데 18일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자, 바로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걸 보면 이준석이가 이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 머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참신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준석, 그야말로 이 윤리와 그리고 법원과 싸우는 그러한 이준석이었는데 이제는 살 길을 찾아 나선 이준석이다. 그래서 엄중한 현실을 이제서 좀 깨달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 BJ 측에서 이 상황 발생 1시간 전에 인근 파출소에 가가지고 이거 사고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한 바 있는, 그래서 또 경찰에서도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 서로라기보다도요, 이 BJ 측의 상황의 심각성을 좀 알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또 신중하게 입장을 다시 한번 겁댔으면 좀 이런 사고를 갖다가 줄일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뉴스를 가지고요, 심야 방송 오늘은 하나만 하고 저도 잠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피곤해 가지고요. 자, 우선 그리고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제 대통령의 그런 방침인데요. 도어 스태핑을 애도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하지 않는다, 이러한 중요한 입장을 밝혔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상당히 중시하고 있고 이거를 끝까지 임기 말까지 가져가고 싶어 하는 건데, 이번에 예기치 않은 이 참사로 인해서 오로지 이 사고 수습 그리고 사후 대책 마련에만 집중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도어 스태핑을 안 하기로 하고 이 애도 기간이 끝난 후에 재개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다라는 내용을 김은혜 홍보수석이 조금 전에 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김은혜 홍보수석의 발표 내용을 보면,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야 할 국가애도 기간, 윤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지금의 아픔과 충격을 가지고 이 마음으로 함께 나눠주고 있는 언론인 여러분들도 널리 양해해 주리라 믿는다. 그리고요, 오늘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신속하고 총력적인 지원으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거듭 지시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진 정부의 일원으로 엄중한 무게감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지시했다는 말씀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내일이 아니죠. 뭐 날을 세면 이제 오늘이죠. 이 행안위에서 지금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이번 사태와 관련된 보고를 받습니다. 다만 이번 이 행안위 회의는요, 다른 여느 회의와 달리 질의응답 없이 장관의 보고만 받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왜냐면은 질의를 하게 되면 결국 여야 간에 싸우게 되고, 여야 간에 싸우게 된다면은 이거는 현재의 그런 이 상중인데, 이 상중에서는 보다 자중하고 말을 아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또 싸우면 우리 국민들의 실망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일체 질문 답변 없이 이 보고만 듣기로 했고요. 여기에 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이 상이 다 끝나고 나면, 애도 기간에 끝나면 별도 위원회를 연다, 이렇게 입장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안위가 내놓은 입장을 보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상임위로서 무엇보다도 정부의 사고 수습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조한다. 정부의 모든 사고 수습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번 사태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서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야당 측에서는요, 야당 간사 김경우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이라도 좀 하자 이렇게 요구했는데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야당이 뭐 의사진행 반응이라고 하지만 뭐 비판 일변도에 공격 일변도에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딱 잘라낸 우리 국민의힘의 결정 잘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번에 이제 이준석이가 그 아이디어 4개를 핵심적으로 내놨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된 이후로 18일 만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 송치 혐의에 부인한다라는 게시글을 올린 후에, 그러니까 18일 만에 지난 13일 했거든요. 딱 18일 만에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 입장문을 보면요. 참사 이후 낮과 밤은 뒤바뀌었고 지난 40여 시간 동안에 말을 보태지 못했다. 너무 안타깝고 누군가 지목해서 책임 소재를 묻는 일보다는 조금이라도 이런 상황을 방지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다라고 이 게시글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게시글의 특징은요. 일체 정치적인 색을 빼고 실무 차원에서의 아이디어를 담담하게 제시했습니다. 첫째로는요, 우선 4가지인데, 인공지능 지하철 무정차를 하고, 그리고 고성능 스피커 소송 시스템을 확충하고, 재난 문자를 적극 활용하고, 그리고 경찰의 인력 확보, 그리고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을 개정한다. 이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요지로. 그래서 인공지능 기능을 통해서 지하철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AI가 자동적으로 사람이 많다 그러면은 무정차를 한 거 그냥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앞으로는 서울 시내 지하철 노선은 철저하게 데이터 기반으로 무정차 운행을 하자. 통신사의 기지국 밀집도 데이터하고 교통카드 승하차 인원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의 의사 판단이 아니라 자동으로 무정차 운행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이태원역에서 지속해서 하차하여 이태원으로 유입되는 사람의 수를 조기에 조절했다면 조금 상황이 완화되었을 것이다. 충분히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얘기는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왜 무정차를 안 했느냐 이런 비판이 야권으로부터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의식해서 내놓은 제안이고요. 그 다음에는 스피커, 지금도 이 성능이 약하기 때문에 잘 안 들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고출력, 고성능 스피커로 이 PA, 즉 퍼블릭 어드레스 시스템을 CCTV가 설치된 등마다 기둥마다 더해 설치해야 한다. 예,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그 기둥에다가 이 고성능 스피커 시스템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확충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에도 앞뒤에서 벌어지는 일이 뒤로 전파되지 못해서 조기에 통로가 확보되지 못하고 사고가 커졌다. 왜냐하면 뭐 이 서로가 먼저 올라가고 내려오라고 하다 보니까 꽉 막혀서 이 압사했고, 그리고 서서 압사를 당한 그런 희생자도 상당히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이디어는요, 뭐냐면, 세 번째 아이디어는 재난 문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상황 전파하고 의료 지원 행위가 가능한 사람의 집결, 기와지침, 그리고 교통 안내 등에 적극적으로 재난 문자가 사용돼야 했었다 이거죠.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해서 빠르게 바꾸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이 경찰 인력을 확보하고 경찰관들의 권한을 좀 확대해 주자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그래서 경찰 배치는 경찰관이 물리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도 배치만으로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비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경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자. 그래서 경찰과 지자체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는 일시적이고 즉각적인 영업중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이 법 개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업장별로 틀어놓은 음악만 중지되어도 상황 전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요, 이태원 일대의 지하 주차장 개발과 주말 그리고 공휴일에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자. 이러한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용산기지 반환이 완료되면 녹사평역 3번 출구하고 4번 출구 인근은 세종로 지하주차장처럼 대규모 지하주차장으로 공간을 할당해서 개발을 하자. 그리고 이태원로 전체하고 보강로 일부를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차 없는 거리로 전환하자. 이런 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비상시 질서를 유지해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을 개정하자. 그래서 경찰과 지자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이고 즉각적인 영업중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머릿속에 도는 파편들이 많은데 이태원 일대에 대한 대책으로 국한돼서는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신속하게 대책의 수립과 필요한 법 개정을 나가야 한다.
그리고 밀접지 안전 대책에 대한 폭넓은 고민과 집중적 투자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시간을 이틀 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 그래서 자, 이틀 전에 이러한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고 있고요. 자, 이제 사태 수습 과정에서 문제는 뭐냐? 허위 정보, 가짜 뉴스들이 범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오늘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사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허위 조작 정보, 자극적인 사고 장면이 공유되고 있다. 그러면서 사상자들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자극적인 사고 장면 공유는 자제해달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30일 날 오후 비공개 중대본 회의에서도요, 가짜뉴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도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영희 같은 경우에는요, 이 민주연구원의 부원장, 이번 참사 원인이 청와대를 옮겼기 때문이다, 이런 엉터리 입장을 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반드시 의법 조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경찰에서는요, 이 피해자 사진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도 또 부적절하게 댓글을 다는 거, 그럼으로써 2차 가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2차 가해 현상이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요,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런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내사해서 처벌하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2차 가해를 범하는 인물들에 대해서는요, 경찰에 적절하게 신고한다든가, 또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자제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BJ 방송, 여기서 뭐 현장에서 인터넷 방송을 해서 이게 사고를 키웠다. 그리고 BJ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밀려들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났다. 이러한 유언 비어가 유포가 됐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BJ 측에서 입장문을 어제 오전에 일찌감치 냈어요. 그리고 오히려 BJ 측에서는요,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마지막까지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필사적 노력을 다 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BJ 소속 이 방송인인 곽혜인 씨가 29일 날 밤 라이브 방송에서 보면은 이태원 파출소를 방문해 가지고 압사 위험을 알리는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자, 그래서 1시간 전이니까 말이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방송인 곽 씨는요, 말하자면 이제 너무나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인파에 휩쓸려 가지고 간이 본인의 가방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꺼내면서 경찰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자, 그래서 곽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사람들이 계속 밀고 사고가 날 것 같고 가방까지도 없어졌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경찰관은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제대로 모르실 텐데 아침이 되면 유실물이 다 들어오니까 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어서 이 곽 씨한테 친구가 없이 혼자 오신 거냐라고 물은 뒤에 저희도 지금 거기 들어가기가 좀 어렵기는 어렵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통제를 일단 하러 나가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곽 씨는 근데 저기 통제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진짜 자칠 것 같다, 그러면서요 그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진짜 이 안타까운 것은 이 곽 씨가 파출소를 방문한 이후 1시간이 지나서 대대적인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고 인원은요, 지금 이제 한 명이 더 늘어나서 155명이 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155명. 자, 너무나 지금 안타깝습니다. 한 명이 들어서 155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상자가 30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자는 총 152명. 그러니까 부상자 150명인데 그 중에 중상자는 3명이 줄어서 30명이고 경상자는 6명이 늘어나서 122명입니다. 그러니까 155명이 사망을 했고 152명이 이 부상자이기 때문에 307명으로 지금 인적 피해가 조금 늘어났고요. 외국인 사망자가 이란과 중국, 러시아와 같은 14개 출신의 26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기 국내인에 준해서 지원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미 당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서 내놓은 조언집의 내용을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다중집회 같은 걸로 인해서 위험한 지역을 여행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이 매뉴얼이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중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6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우선은 이 복서처럼 이 두 손을 이 가슴 앞에 딱 두 손을 놓고 다리를 딱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딱 이렇게. 그리고 군중의 힘에는 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군중의 힘에 정하면은 그냥 몰려다닐 수가 있잖아요. 흔들릴 수가. 세 번째, 군중의 움직임이 소강사태가 됐을 때 군중 사이를 대각선으로 파고들어서 가장자리로 향해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벽에 도달했다면 기둥 등을 잡고 버텨라. 네, 버텨라. 5번째, 그 다음에 두 다리로 버티려고 노력하라. 이 얘기는 넘어지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6번째, 쓰러졌다면 몸을 공처럼 둥그렇게 말아서 스스로를 보호하되 평정심을 잃지 말고 가급적 빨리 일어나라. 참 이거 뭐 좋은 얘기고 필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번 이태원 사건 같이 이제 아주 그냥 한순간에 대량적인 이런 이 밀림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 이번에 6배, 7배 정도로 이게 겹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게 정말 실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런 몸을 정리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은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6가지를 머릿속에 넣어 두시는 것이 유사시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복서처럼 두 손을 가슴 앞에 두고 다리를 단단히 고정시켜라. 군중의 힘에는 저항하지 말라. 그러니까 군중의 힘에 역으로 하면 이게 군중의 힘에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물결을 타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는 군중의 움직임이 소강 상태가 됐을 때 군중 사이를 대각선으로 파고들어서 가장자리로 가라. 일단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죠. 군중 속에 있지 말고, 그 다음에 벽에 도달하면 기둥을 닫고 버텨라. 두 다리로 버티려고 노력하라. 그리고 쓰러졌다면 몸을 공처럼 둥그렇게 말아서 스스로를 보호하되 평정심을 잃지 말고 가급적 빨리 일어나라.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만약에 군중 집결 장소 여행을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CDC가 조언을 하고 있어요. 주변 상황에 집중하라. 그리고 비상구를 미리 확인해 둬라. 응급처치를 받을 장소를 미리 확인해 둬라. 가족이나 일행과 원치 않게 헤어지는 상황에 대비해서 만날 장소를 미리 지정해 둬라. 화재 시엔 몸을 구부려서 산소를 확보하라.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참 이번 너무나 참 안타까운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아까 BJ 곽 씨가 언급을 한 것처럼 이 경찰에 대한 책임론이 조금씩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경찰의 이제 수사가 끝나고 애도 기간이 끝나고 나름대로 원인 파악이 끝나고 나면 아니면 그 전에라도 지금 야권은 지금 벼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11월 5일 날 애도 기간이 끝나면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뭐라 그럴까요? 이 책임론 공세가 제기될 것이 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야 방송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